우리가 왜 길에서 아기를 보면 오 이쁘다 귀엽다 막 하잖아요. 근데 장중심의 외모는 여자 남자로 불문하고 조금 거칠어요. 옛날 말로는 막 장군감이다, 요즘 말로는 상남자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자 아기는요? 여자 아기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런 아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예쁘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서 우와 우와 우와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막 아기다 이럴 때도 있고.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엄마들은 이제 애기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우리 머릿속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나와는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속을 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나의 자녀들의 성격이라도 조금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답답한 마음이 똑같이 생길지언정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제가 앞으로 해드릴 많은 예시를 듣고 우리 아이의 성격 유형이 어떠한 성격 유형인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는 겁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이 많고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아이가 어떠한 스타일인 줄은 알고 있어요. 다만 제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이들의 성격을 내가 알아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거나 관여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그저 이 아이를 이해하고 아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우리 아이의 성격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갈등이 생겨서 속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에 너무나도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야 하고 소리치기 직전에 아 그래 나와는 다른 존재지,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래 나는 너를 존중해 하고 나의 감정을 한번 삼키고 내가 너의 부모야 혹은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내가 어른이야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아이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저랑 저희 애들도 아주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저랑 딸이랑 막 이렇게 대치 상황에 밑에 남자애들 둘은 집안을 아주 전쟁터처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분위기 진짜 막 개판일 때 남편 퇴근 시간이 딱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랑이 집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야근할 걸 괜히 일찍 들어왔어. 둘이 또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이제 정리를 시작하죠. 딸이랑 저랑 신경 좀 버릴 때가 은근 있거든요. 근데 엄마도 사람이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또 다시 일어서서 다시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노력이고 우리의 이전 세대 그리고 나의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기 바라는 그런 엄마와 아빠의 간절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죠. 지난번에는 3가지 중심의 울음 색깔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그 3가지 중심을 아이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 걸까?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엄마의 감정 상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완벽하지 않구나. 그 불완전한 환경에서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결핍된 부분을 집착해서 그것을 내가 채우려고 성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성격의 중심이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장중심, 내가 힘을 써서 내 힘을 써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머리 중심,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가슴 중심, 내 감정을 써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첫 아이 임신했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서울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은 마음에 친구의 소개로 출산 3개월 전에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대학가에 살았다 보니까 동네가 조용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임신 초기 때부터 이쪽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뱃속의 아기도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상했죠. 출산을 하고 보니 아이는 머리 중심의 아이였고 머리 중심에서도 불안감이 많이 표출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들쑥날쑥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뱃속의 아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아기는 아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아이는 그렇게 머리 중심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머리 중심은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것에 약하고 융통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기일 때는 예민함, 낯가림으로 표현되죠. 낯가림도 머리 중심의 5, 6, 7 유형 중에 7 유형은 심하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 유형과 6 유형에 비해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다른 가슴 중심이나 장 중심의 사람들보다는 낯가림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머리 중심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낯가림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유형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웃고 있는다고 해서 낯 안 가리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낯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색하고 낯선 상황을 참을 수 없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아기들도 똑같아요. 머리 중심은 사람, 상황, 공간에 대한 낯가림이 심해서 머리 중심의 아기 엄마들은 외출할 때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이미 몇 번의 외출로 우리 아기는 낯가림이 심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고 아마 이 상황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힘들어할 상황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해두죠. 전날. 즉흥적인 상황에 맞서서 엄마가 당황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것들을 챙기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엄마의 유형이 장 중심이나 가슴 중심의 엄마들보다 머리 중심의 엄마들이 더 디테일한 준비물이 많은 편입니다. 나도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떠한 것에 힘들어하고 울며 불며 참지 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아이를 섬세하게 더 잘 챙기며 아이가 감정적으로 위안을 삼고 편안해야 하고 낯가림도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제가 머리 중심의 사람인데 머리 중심의 첫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아이가 불편해하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다 치워놓고 대비해놓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럼 아이가 더 편하게 놀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낯가리며 외출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엄마와 아빠를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이 아이는 원래도 약간 예민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어느 순간 아이가 너무 까다로워졌네? 근데 그게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그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끊임없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장소, 처음 보는 사람, 버스, 전철, 자가용, 아무거나 막 다 태웠어요. 그러면서 극에 달했던 까다롭고 예민하고 아주 날카로운 모습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머리 중심의 예민한 성격은 8살이 된 지금까지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있죠. 어쩌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보니까 장 중심의 엄마를 둔 머리 중심의 아가들이 머리 중심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머리 중심의 아가들보다는 조금 덜 예민하고 덜 까다롭게 행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엄마 자체가 섬세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무던하게 키우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어른들이 그냥 애는 냅둬 막 키워야 돼 이런 말을 왜 하시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감정적인 것은 잘 다독여서 감싸주되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여지를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는 힘조차도 제가 처음에는 다 해결해 주려고 애쓴 것이죠. 이러한 머리 중심의 아이는 어른이 되면 자신의 예민함을 사회적인 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던가 자신의 예리함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기도 하죠. 감정적으로는 좀 서툴고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는 힘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이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정도의 건강 상태였어요.